준비 과정 중에 가장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부분이 어느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선배님들을 모시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인이 어떤 간호사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병원 취업에도 직결되는 부분이 이제 그 취업 모집 요강을 보시면 뭐 각 병원에서 추구하는 그런 인재상이라든지 핵심 역량 이런 가치관 같은 게 적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맞춰서 내가 앞으로 임상 생활을 하면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간호사로서 이제 활동을 할지에 대한 부분을 정립을 한다면 면접에서도 거의 프리패스 수준으로 다들 붙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떤 간호사가 될지에 대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최상의 간호 경험을 통한 환자 행복이라는 이제 비전을 갖고 있어요. 최상의 간호 경험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간호사가 뭔가 좀 많이 알아야겠죠. 환자에게 무언가를 더 해줄 수 있기 위해서 좀 더 간호 지식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직무와 관련된 전공에 대해서 좀 잘 숙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병원에서 이제 취업 과정에 있어서 직무 시험이라든지 면접에서 이제 직무 관련해서 이제 질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이제 전공에서 배운 것에 대해서 이제 잘 숙지하고 있어야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두 번째로는 이제 멘탈 관리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제 학부생 때 4년 동안 이제 과 대표를 했었는데 이제 같이 이제 동고동락했던 이제 친구들이 이제 취업 준비 과정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습도 병행해야 되고 이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자소서 써야 되고 토익 해야 되고 할 게 굉장히 많이 이제 넘쳐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시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3학년 때부터 조금 계획을 좀 갖고 어떤 걸 먼저 준비해야 될지를 좀 고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토익은 한 4학년 때 좀 급하게 했었고 자소서 같은 경우는 좀 3학년 말쯤부터 미리미리 좀 써놨거든요. 해서 써놓고 선배들한테도 좀 첨삭을 좀 받아보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자소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이제 좀 들어보면서 좀 첨삭을 받아보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멘탈이 크게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멘탈 관리를 할 수 있는 스케줄 정리를 좀 이제 착실하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해 보니까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 같은 거 좀 어떤 거를 진행을 하면 도움이 되냐 그런 질문을 좀 많이 주셨는데 저는 솔직히 대외 활동이나 봉사 활동 뭐 다 좋다고 보는데 저는 그러한 과정이나 경험을 통해서 이 다른 사람들과 화합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자소서에 녹여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일단 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병동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수많은 환자를 보게 돼요. 저는 8명에서 10명을 정도 보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 상태가 나빠진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처치를 할 때 개개인의 간호사 한 명이 절대로 그러한 것들을 전부 다 매니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수많은 의료진이나 뭐 의사, 간호사, 뭐 교수님들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합쳐서 환자를 조금 이제 케어를 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병원에서 약간 추구하는 인재상이 그러한 조직에 얼마만큼 잘 어울리고 화합할 수 있는지 다른 의료진들과 호흡을 어떻게 하면 잘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보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저는 딱히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 학생회 활동을 물론 하긴 했지만 딱히 특이한 봉사활동이나 대외활동을 한 게 없고 저는 오히려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학생회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좀 잘 화합하고 뭐 갈등이나 그런 게 생겼을 때 어떻게 좀 잘 해결해 나가는지 그런 거를 좀 자소서에 많이 녹여냈던 것 같습니다. 네. 간호사라는 직업 자체가 트레이닝의 연속이기 때문에 대학 생활 때부터 조금 재능 기부의 개념으로 해가지고 멘토링 같은 거 혹시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만약에 계시다면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재능 기부하는 연습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가르치면서 가르치면서 또 배우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아름다운 배움이랑 공동체 통해가지고 재능 기부를 했었는데요. 대학교 다닐 때 이제 또 사실 간호학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쟤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호학과를 설명하고 다녔던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근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느꼈던 거는 저도 몰랐지만 저보다 어린 중고등학생들한테
간호학과를 소개하고 왜 간호사가 중요한 존재이고 간호학과가 어떤 분야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렇게 설명을 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오는 답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이제 설명했을 때 저는 이제 많은 보람을 느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 재능 기부를 조금 하고 자소서에도 추가할 때 그런 내용들을 추가하면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점이 낮은데도 붙으신 선배님들도 계시고 학점이 높은데도 떨어진 분들이 계셔서 그 취업에 있어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나 이 정도면 더 이상 후회가 없다 할 정도로 최대한의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합부를 기다리는 건데 아무리 내가 이 정도면 100% 붙지라는 건 사실 없고 그 매해년 그 병원의 간호사 TO 또는 뭐 정책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도 사실 취업 여부는 이렇게 많이 변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큰 스트레스 받지 않고 본인이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다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뭐 면접 준비도 마찬가지로 해서 그 다음은 이제 뭐 운명이죠. 기다리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에도 이로울 거라고 그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취업을 하실 때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생이기 때문에 되게 앞날이 열려 있잖아요. 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기 때문에 그 선택지들을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우선 자기의 생각을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간호대학을 나와서 간호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간호사 외로 취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간호사로 간다고 결정을 했다면 현실적으로 어느 병원에 가야 될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 저는 병원을 선택을 할 때 저희 학교에서 나갔던 실습들이나 인턴십들의 경험을 많이 활용을 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취업을 할 때 여러분들의 스펙이나 낮은 학점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습을 나갔을 때 선생님들의 롤모델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 병원에서 내가 어떤 롤모델, 내가 이 병원에 오면은 누구를 보고 배울 수 있을지 그 사람이 곧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갔을 때 그 10년 뒤, 5년 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이런 간호사의 이런 점이 좋아서 난 이 병원에 갈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게 결국에는 취업에 있어서는 내가 왜 이 병원을 선택을 했는가 나는 왜 이 병원에 와야만 하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면접관들에게 남들과 차별화돼서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질문을 보니까 뭐 학점이 낮은데 상급 종합병원 뭐 갈 수 있나요? 이런 거 했을 때 제가 생각한 거는 어쨌든 취업이라는 건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점이나 뭐 토익 점수 이런 것들이 낮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챙길 수 있는 것들 내가 왜 이 병원에 와야 되는지 나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쌓는 과정들을 우선순위로 좀 잡아보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선배님들께서는 어떤 이제 대외 활동을 사용했는지 그런 경험이 어땠는지 저는 듣고 싶어가지고 한 번씩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대학생 신분으로만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드렸던 말씀을 통해 유추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학교에 거의 살다시피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교 안에서 간호대학 말고 다른 데로 눈을 돌려서 어떤 대외 활동이 있는지를 주로 많이 찾아봤었는데 그래서 중앙대학교 서울 캠퍼스뿐만 아니라 안성 캠퍼스에서 하는 그 해외로 봉사활동하는 것들도 2번이나 다녀왔었고 캄보디아 한 번, 베트남 한 번을 갔다 왔는데 심지어 한 번은 취업이 이미 된 상태로 이제 졸업인데 그 대학생 신분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국시가 일주일 남았는데 저는 베트남에 있었고요. 미친놈이죠.
시간 일주일 남았는데 전 베트남에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 그 정도로 저는 이제 대학생 신분으로서만 할 수 있는 경험들을 그 취업이랑 별개로 많이 해보는 걸 추천드리고 찾으면 진짜 많으니까 꼭 본인이 원하는 거에 맞춰서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대외 활동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거창한 거를 많이 하진 않았고요. 사실 쓸 게 많진 않아가지고 제가 이제 취업 이제 이력서를 썼던 걸 한번 이제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학부생 때 생명의 전화라고 해가지고 이제 밤길 걷기라는 이제 행사를 했었어요. 페이스메이커를 이제 지원해가지고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이 활동을 취업을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활동을 했던 건 아니고 걷는 거나 이제 운동하는 걸 좀 좋아해가지고 이런 게 있네? 하고 지원을 했다가 페이스메이커라고 이제 운영진도 지원을 해보고 이제 생명의 전화가 무엇인지 또 이제 국내에서 이제 자살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몇 분이고 그들의 유가족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런 걸 점점 알아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아까 이혜규 선배님께서 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느낀 점을 좀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자소서에도 이제 그런 활동들을 좀 간략하게 어떤 걸 느꼈고 이런 걸 좀 썼고요. 사실 자소서도 쓰는 게 사실 그 타이핑하는 숫자가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되게 간결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상생활에 있었던 거나 아니면 실습 때 있었던 거를 조금 느꼈던 걸 좀 간략하게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에너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으로 대외 활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간호대학교는 사실 수업을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는 양도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데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시험 공부하는데도 저는 사실 많이 힘들었고 그래서 대외 활동을 많이 하지 않았고 그랬을 때 사실 자기소개서에 무슨 내용을 써야 할까가 많이 고민이었었는데 저는 그래서 학교 생활이나 그런 거에서 많이 연관을 해서 좀 썼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실습을 나가더라도 저는 성인간호학에서 이제 심장내과 병동에 나갔었었는데 그때 했던 케이스 스터디 환자에 대해서 되게 내가 이런 환자를 봤었을 때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했었고 병리학적이나 양리학적인 걸로 다 분석을 해서 그런 간호 과정에 대해서 내가 비록 학생이지만 이렇게 써봤더니 굉장히 뭐 재밌었다. 그래서 나는 간호사가 됐었을 때에도 이렇게 좀 과정을 따르고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간호사가 되고 싶다. 약간 이런 식으로 연계를 해서 썼었던 것 같고 대외 활동은 안 했지만 대신에 뭐 인턴십의 기회라던가 아니면은 병원에서 할 수 있는 봉사들 같은 것들은 어쨌든 저는 병원을 가기로 결심을 했었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배우고자 생각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관련되어 있는 대외 활동들. 그래서 아산병원에서도 해외 영어, 뭐 통역봉사 이런 것들도 했었었거든요. 그런 병원적인 내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그런 걸 자기소개서에 좀 세세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